안녕하세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오늘 새벽 펼쳐진 유럽 대항전들 결과가 나왔는데요. 승부패 16회차 저희 위원님들의 분석은 아쉽게도 4등에 그쳤었네요. 저희가 지난 16회차 분석부터 일반적인 예측과 이변 발생 예측 두 가지 승부 예측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승부처에서도 먼저 일반적인 승부 예측을 들어보고 해당 경기의 이변과 변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회차가 있었던 만큼 저희 위원님들 일주일 내내 축구 경기만 보느라 좀 헬스케지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피로도가 올라가는 만큼 분석의 정확도도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가 승부처 승부패 17회차 분석 시작할게요. 먼저 1번 경기, 알메리아와 카디스의 경기죠. 성현수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 경기 알메리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알메리아는 최근 2연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흐름이 좋지는 않죠. 또한 왼쪽 측면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이던 아키에메가 결장하면서 위협적인 공격 루트 하나를 잃게 됐습니다. 카디스는 최근 3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또한 헤타페와의 지난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가 주전 라이트백과 센터백이 징계를 받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죠. 또한 선방으로 많은 승점을 벌어다주던 골키퍼 레데스마가 결장하며 수비진의 불안 요소가 생기게 됐습니다. 수비에서 결장자가 많은 카디즈를 상대로 알메리아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네, 카디스의 수비 결장을 변수로 알메리아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한승 위원님, 이번 경기 이변이나 변수는 없을까요? 네, 이 경기 변수는 앞서 경석 위원님이 언급하기도 했던 알메리아의 아키에메의 결장입니다. 알메리아의 아키에메는 결장으로 인해 공격에서 활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빈공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죠. 카디스는 수비진의 전력 누수를 의식해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알메리아가 이를 뚫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아 득점 없는 무승부도 나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네, 아키엠이 결장하는 알메리아의 빈공으로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에스턴 빌라와 본머스의 경기죠. 본머스 하면 김현수 위원님이죠.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빌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빌라는 최근 3경기 2승 1무로 나쁘지 않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는 상대에 따라 전술적인 유동성이 좋은 팀입니다. 강팀을 상대할 때는 내려서고 약팀을 상대로는 점유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상대가 상대적 약체 본머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점유를 통해 부엔디아나 와킨슨 등 공격 쪽의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본머스가 지난 경기에서 리버풀을 잡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반전에 성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빌라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이죠. 최근 상승세의 모습을 연속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경기 빌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전술적 유동성이 좋은 빌라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경성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번 경기에 이변이나 변수는 없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변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본머스가 최근 3경기에서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강팀들을 상대했는데 3경기 동안 모두 득점을 성공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죠. 특히 아스날을 괴롭히고 리버풀을 잡아내면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본머스가 선제 득점을 하고 게리 올리 감독이 잘하는 두 줄 수비를 세우게 된다면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반전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빌라의 무승부 혹은 패배도 예상해봅니다. 네, 본머스의 두 줄 수비를 변수로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네, 3번 경기, 브렌트포드와 레스터시티의 경기네요. 경성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리그 5위권을 노리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무난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특히 홈에서는 단 1패만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역습을 통한 공격의 파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국가대표에 승선한 아이반 토니를 활용한 공격 작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 레스터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5연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죠. 또한 핵심 자원 틸레망스와 주전 수비수 파스가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결장할 예정이기에 이번 경기도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봤을 때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네, 홈에서 막강한 부포, 5연패의 레스터,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현승현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변이나 변수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번 경기는 이변이나 변수 없이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최근 흐름상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레스터에게 패하거나 비기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레스터가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주요 자원들의 부재로 인해 이변은 없을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원정 무승부가 없던 레스터인 만큼 이변 없을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4번 경기, 소튼과 토트넘의 경기네요. 손흥민 선수 경기인 만큼 관심이 큰 경기인데 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소튼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소튼은 레스터와 맨유를 상대로 승점을 따내면서 반등을 노렸었죠. 그런데 브렌트포드에게 0대2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다시 다운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소튼은 이번 시즌 굉장히 부진하고 있으며 선수단의 퀄리티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죠. 또한 워드 프라우즈의 세트피스를 제외한다면 크게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바뀐 측면 조합을 통해 공격을 풀어나가며 해법을 찾았죠. 또한 히샬리송이 골은 터뜨리지 못했지만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터뜨렸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대회에서 탈락한 시점에서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토트넘에게 호재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에 전력을 다할 토트넘인 만큼 소튼의 패배를 예상하는 경기입니다. 네, 리그 올인에 나선 토트넘인 만큼 소튼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경성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변이나 변수가 있을까요? 네, 이 경기에서는 소튼이 무승부 또는 승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트넘이 직전 경기에서 공격진들의 폼을 찾을 수 있는 측면 전술 공략법을 찾았고 중원의 스킵과 호이비에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반등시켰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토트넘 공격진이 폼을 찾은 만큼 이변 없을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울버햄튼과 리즈의 경기죠? 황희찬 선수가 드디어 부상에서 복귀했죠? 경성 위원님 예상 어떤가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울버햄튼의 승리 또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울버햄튼은 공격진의 결정력 그리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죠. 다만 지난 경기에서 패하긴 했지만 로페테기 감독이 최우선으로 쓰고 있었던 황희찬 선수의 복귀와 함께 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의 중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리즈는 가르시아 감독 부임 이후 리즈의 특유의 압박의 강도는 낮추고 좀 더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수비적인 약점이 나오고 있던 리즈의 수비력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이전에도 공격진의 아쉬움이 드러났던 리즈였는데 라인을 내리다 보니 공격의 파괴력은 더욱 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울버햄튼이 리즈의 개선된 수비진을 풀어내지 못하거나 리즈가 득점하지 못하면서 무승부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돌아온 황희찬 선수가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울버햄튼이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네, 저돌적인 황희찬 선수의 복귀, 울버햄튼의 승부를 예상하셨네요. 현승현님 이번 경기 이변이나 변수는 없을까요? 네, 이번 경기는 리즈가 잡아낼 수 있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석 위원님이 언급했듯이 리즈는 수비가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 브라이튼을 상대로 2골을 기록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확실히 공격진의 세부 전술도 개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울버햄튼이 리즈의 수비를 뚫지 못한다면 분명히 리즈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합니다. 네, 공격 세부 전술이 개선된 리즈인 만큼 울버햄튼의 패배 가능성을 예상하셨네요. 6번 경기, 라요와 지로나의 경기네요. 현승 위원님 예상은 어떤가요? 네, 이번 경기는 라요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라요는 홈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라요는 높은 에너지 레벨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축구를 구사하는데요. 지로나는 이번 시즌 이런 유형의 상대를 만나 고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또한 지로나는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리그 경기에서 실점 중으로 수비력이 불안한 팀이기도 합니다. 라요의 문제는 공격력 부재에 있기에 이번 경기에선 지로나의 약한 수비로 쉽게 득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로나는 리그에서 승리가 2번밖에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 고전하는 팀이기도 하기에 라요에게 승기가 있는 경기입니다. 라요에서는 우측 풀백 발리오가 징계로 결장하고 지로나는 주전 미드필더 알레기스 가르시아가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네, 서로 스타일이 상극인 만큼 라요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경성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변이나 변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조한 라요의 공격력이 이변을 일으킬 변수로 예상이 되죠. 라요는 최근 3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어 빈공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특히 지난 라운드 셀타비고전에서 3대0 완패를 당하며 흐름이 좋지 않죠.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지로나는 수비에 문제가 있고 원정에서 약하기 때문에 폼이 좋지 않은 라요에게도 패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라요의 부진한 공격력을 변수로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첼시와 에버튼의 경기죠? 경성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첼시의 승리 또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첼시는 백스리를 전환 후에 안정된 수비와 측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전방 하베르츠의 위치 변화를 통해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정력도 좋아진 상황이죠. 반면 에버튼은 션다이치 감독 부임 이후 퐁당퐁당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내려앉아 수비를 철저히 하고 역습을 통해 득점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면서 자신들과 비슷한 체급의 팀들을 상대로는 승점을 따내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첼시를 잡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첼시의 퀄리티가 좀 더 우세하고 최근 3연패 이후로는 득점력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에버튼이 역습을 통한 득점이 얼마나 통할지가 의문입니다. 확실히 내려앉은 0대0 상황이 만들어질지언정 첼시가 패하는 모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수비 전술 변화 후 확실히 안정된 첼시의 승부를 예상하셨네요. 현승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변이나 변수가 있을까요? 네, 확실히 첼시의 전력이 우세하고 에버튼이 자신들보다 강팀을 상대할 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변은 없는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강팀 상대로 고전하는 에버튼인 만큼 이변 없는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에스파뇰과 셀타비고의 경기죠? 현승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에스파뇰의 패배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에스파뇰은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3골을 내리실점하며 3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레알인지라 평가는 보류해야겠죠. 돌아온 호셀러를 포함해 다르데르, 브레스웨이트, 데니스 수아레스 등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경기 반등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셀타는 지난 경기 까다로운 라요를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리가 4경기 무패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쭉 사용 중인 4-4-2 포메이션으로 좋은 기록을 유지 중이며 팀의 핵심 아스파스가 오랜만에 득점을 기록한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셀타의 빠르고 강한 압박이 에스파뇰의 수비진의 미스를 일으킨다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에스파뇰이 홈에서는 최근 5경기에서 1패만 기록할 정도로 흐름이 괜찮고 호셀로 복귀 이후에는 공격력에서 큰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존재하는 경기입니다. 네, 강한 압박을 펼칠 셀타, 에스파뇰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경성위원님이 보시기엔 이변이나 변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파뇰은 호셀로가 복귀한 만큼 두 팀의 전력 차는 거의 없어진 상황이죠. 에스파뇰이 홈에서 펼쳐진 지난 코페델리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홈에서는 셀타에게 5경기 동안 패배가 없다는 것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셀타의 수비진이 공중볼 경험에서 강점이 있지는 않기에 에스파뇰의 롱볼에 셀타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홈경기 이점을 가진 에스파뇰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네, 홈에서 셀타에게 강했던 에스파뇰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AT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경기죠? 경성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AT 마드리드는 지난 경기 지로나를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추가 시간 코너킥 득점을 통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블락이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클린시트를 챙겼고 덕분에 리그 9경기 연속 무패, 리그 3위를 지켰습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오사수나전에서 클로이베트의 득점에 힘입어 1대0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바라하 감독 부임 이후 수비적인 전술을 선택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4경기에서 2승을 거두며 강등권 탈출에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체급차가 나는 ITM이며 시메오네 역시 수비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 상승세를 이어가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수비적인 두 팀인 만큼 체급이 높은 AT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현승현님 보시기엔 이변이나 변수가 있을까요? 네, 발렌시아의 전력이 AT 마드리드에 비해 워낙 떨어지고 발렌시아가 최근 원정에서는 7연패를 기록하는 등 올 시즌 원정 단 1승에 그칠 정도로 원정에서 약하기 때문에 이변 없이 AT 마드리드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원정에서 약한 발렌시아인 만큼 이변 없을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베티스와 마요르카의 경기네요. 요즘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어마어마하던데요. 현승현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베티스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베티스는 리그에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비기는 등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라운드 비아레알 원정에서 조금 고전했지만 전력에서 마요르카에 앞서고 마요르카는 비아레알과 달리 경기를 주도하지 못하는 팀입니다. 마요르카가 승격한 2019년 이후 맞대결에서 3승 2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금요일 새벽 맨유와의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경기에서 0대1로 패했지만 로테이션을 적절히 가동한 경기였기에 주말 경기에서 체력적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베티스입니다. 네, 로테이션 돌리며 체력 안배한 만큼 베티스의 우세, 승부를 예상하셨네요. 경성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변이나 변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합니다. 베티스의 무승부 혹은 패배가 예상되는데요. 페키르가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수비수 필리페, 공격수 엔리케가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기에 최상의 전력이 아닌 베티스입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 소시에다드와 좋은 경기력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점유율은 내줬지만 찬스는 비슷하게 얻으면서 실리적인 축구의 전형을 보여줬죠. 이러한 실리적인 운영을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간다면 이강인이 세트피스에서의 장점을 살려 충분히 베티스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리그 원정 경기에서 5연패를 기록 중인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운영 속에 무승부만을 획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네, 베스트 전력이 아닌 베티스인 만큼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아스널과 크리스탈의 경기죠. 아스널은 오늘 새벽 정말 아쉽게 유로파에서 탈락했죠. 경성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아스날은 오늘 새벽 유로파 16강에서 탈락하면서 이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로파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으로 뽑혔다 보니 이변의 탈락은 충격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는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시즌 아르테타 감독은 위기의 순간에서 빠르게 팀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리그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팀이 나아가고 있죠.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고 특히 원정 13경기에서 2승밖에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해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위닝 멘탈리티의 부재 그리고 크리스탈이 원정에서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아스날의 승리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아스날이 연장전을 치르면서 체력적인 문제가 좀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무승부 가능성도 함께 예측해 봅니다. 네, 빠르게 팀을 수습할 아스널인 만큼 승리 또는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현승 위원님이 보실 때는 이변이나 변수 없을까요? 네, 이번 경기는 충분히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스날은 오늘 새벽 유로파 경기에서 이변의 희생양이었죠. 오늘 새벽 승부차기까지 간 만큼 체력적인 변수가 분명 발생할 아스날입니다. 그러기에 아스날의 무승부 또는 패배를 예상합니다. 또한 팰리스가 10경기 동안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지만 대부분 경기에서 1실점 또는 2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기에서 팰리스가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 한두 번만 잘 살린다면 무승부 또는 아스날이 패배하는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네, 아스널이 2번 연속 이변의 희생양이 된다고요? 체력적인 변수가 있는 만큼 아스널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오사수나와 비아레알의 경기죠. 현승 위원님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네,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무승부 또는 패배를 예상합니다. 지난 라운드 발렌시아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한 오사수나입니다. 공격 찬스도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며 압도당했죠. 비아레알은 발렌시아에 비해 더욱 주도권을 잡고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하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주전 미드필더 오로즈가 징계로 결정하기에 전력의 누수도 있는 오사수나입니다. 다만 비아레알이 안더레이트와 유로파 컨퍼런스 16강 2차전을 치른 지 3일 만에 이 경기를 치르기에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오사수나가 수비력에서는 강점이 있는 팀이기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비아레알의 우세, 체력적인 변수로 승부 예상을 하셨네요. 경성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변이나 변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의 체력적인 문제와 함께 최근 원정에서 약했던 경기력이 변수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오사수나가 승리할 수 있는 경기로 예상되죠. 지난 라운드 경기를 치른 발렌시아가 최근 소시에다드도 잡아내는 등 경기력이 올라온 상대였고, 오사수나는 월드컵 휴식기 이후 홈에서는 마드리드 팀들을 제외하면 패배가 없을 정도로 홈에서 더 강한 스타일입니다. 반면 비아레알은 최근 리그 원정 10경기에서 2승 2무 6패일 정도로 좋지 않죠. 승리한 두 팀도 알메리아, 에스파뇰이라는 비교적 약팀이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 일정을 치르고 오는 체력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사수나에게 불의의 역습 찬스를 허용한다면 충분히 오사수나의 승기가 있을 수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네, 원정에서 약한 비아레알, 홈에서 강한 오사수나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헤타페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경성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헤타페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헤타페는 지난 6경기에서 2승 3무 1패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이스 우날이 이 6경기에서 무려 7골을 기록하며 절정의 폼을 가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공격 상황에서 우날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헤타페이기에 우날이 이번 경기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다면 승기를 잡을 수도 있죠. 게다가 세비야는 튀르키예 원정을 치른 후 3일 만에 이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기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 치른 7번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3무 4패로 크게 부진하기 때문에 헤타페에게도 승기가 있습니다. 다만 헤타페의 주전 센터백 알데레테와 두아르테가 징계를 결정하기에 큰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예측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네, 우날 앞세운 헤타페지만 수비 라인 결장이 있는 만큼 승부를 예상하셨네요. 현성 위원님 보실 때는 이변이나 변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결정자들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들을 통해서 헤타페의 패배나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헤타페는 지난 6경기 동안 1패만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지만 주전 센터백 3명 중 2명이 이탈하는 초유의 악재를 맞이했죠. 유일하게 남은 주전 센터백인 다쿠남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최근 6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한 경기는 흔들리는 발렌시아와의 경기밖에 없었기에 그리 강하지 않던 수비력이 주전들의 이탈로 더욱 금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 알메리아를 좋은 경기력으로 잡아내며 연패 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라멜라, 브라이언 힐이라는 교체 공격 자원들의 좋은 활약이 펼쳐 다양한 공격진의 조합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수비진도 리드를 끝까지 지키며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죠. 수비 라인에서부터 흔들리는 헤타페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주전 미드필더 페르난도가 징계로 결정하고 튀르키예 원정을 치른 3일 만에 다시 헤타페 원정 경기를 치르기에 체력적으로 크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공격 조합이 다양해진 세비야인 만큼 헤타페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엘 클라시코죠? 경성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지난 라운드 빌바오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3연승을 기록한 바르셀로나는 맨유, 알메리아에게 당했던 연패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게다가 바르셀로나는 아직까지 홈에서 리그 패배가 없고, 모든 공식전으로 넓혀봐도 바이언전 딱 한 경기인 만큼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죠.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주중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보다는 체력적인 면에서 열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엘클라시코 패배, 마드리드 더비 무승부, 베티스전 무승부로 지난 라운드 에스파뇰전 승리 이전에는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도 했죠. 특히 알라바가 계속해서 빠져있는 왼쪽 측면 수비 자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카마빙가가 나왔을 때는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나초 혹은 맨디가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최근 경기력, 홈에서 강한 모습,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현성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엘 클라시코 이변이나 변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무패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3연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모두 1대0 신승이었죠. 지난 라운드 빌바오전에서도 빌바오에게 많은 찬스를 내주며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를 펼쳤습니다. 게다가 페데리, 덴벨레가 부상으로 결정하기에 측면의 파괴력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공격의 넓이를 담당할 하피냐를 나초가 지난 경기 살라를 막아낸 것처럼 잘 막아준다면 캄프누 원정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크로스, 모드리치, 발베르드 등 중원의 선수들이 폼이 매우 좋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중원을 역으로 장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도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를 지배했던 레알이기에 지난 경기처럼 플레이한다면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승리와 별개로 내용에 아쉬움이 있던 바르샤인 만큼 무패를 예측하셨네요.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승부 예측에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부패 17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 두 분 위원님들의 최종 픽은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에서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